안 들린다고 또 쭉 올라오나 보지? 예. 소리꾼이 소리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들. 그것을 저는요, 판소리 하시는 분에게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냥 계속 해온 습관에 의해서 소리를 해온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목소리가 커야 돼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목소리가 작아서 관객에게 전달이 안 된다. 노는 자리에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요, 앰프나 이 방송 시스템이 좋아갖고 많이 낮춰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리꾼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가 시원해지고 옛날 어른들 말로 목청이 튼다는 거죠. 목소리는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나운서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또박또박한 발음 정도는 아닐지라도 소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할 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좋아야 돼요.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소리가 좋아야 돼요. 이거는 연습하는 과정부터가 즐거울 수 있으면 최상인데요. 이걸 갖고 연습에 관련된 쪽에 제가 박동진 선생님하고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낚시터의 추억인데, 낚시터에서 선생님을 제가 볼먹은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연세도 80이 넘으셨고,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차려준다고 연습을 새벽에 그 5시에 일어나갖고 너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농담처럼 던졌을 때 선생님이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못하는 답변을 주세요. 소리꾼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 몸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내 동료가 알고, 3일을 쉬면 세상이 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절실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제가 2017년도에 개인 음반을 낸다고 한 3개월 정도 진짜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2주쯤 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내 몸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소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 좋은 것은 연습할 때도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노래라. 이건 지난 시간에 좀 길게 말씀드렸죠. 즐거운 노래는 즐겁게, 슬픈 노래는 슬프게.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면 좋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담력이에요. 소리 담력. 배짱 있어야 돼. 저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연습 때는 아주 속을 썩이는데 본래 무대에 올라가면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있고요. 반대가 있어요. 연습할 때는 아주 좋은데 혼자 하는 공연을 담력이 적어서 맡기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력은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키워나가는 것을 소리 연습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즐겁게 한다고 하면 뭐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소리의 인연입니다. 팔자예요. 제가 소리를 인연으로 처음 만난 건 저희 아버님이세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강자 섭자를 쓰셔서 이강섭 씨셨고, 또 호적 이름은 성자룡자 이성용 씨였는데,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는 그 집터에 사셨고요. 소리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던 소리는 집터 다지는 소리, 행여 행상 소리, 그걸 유령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둘의 선소리꾼 단가도 좀 하셨어요. 조금 이따 어떤 곡들인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판소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을 하셨어요. 민요 좋아하셨고요. 덕분에 제가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배운 건 아닌데, 아버지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게 6, 7살 때입니다. 그때 소리를 하면은 용돈이 생겼어요. 저희 나이 때 용돈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시골에서는 뭐 감히 생각을 못 하는데, 상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 앞에 그 주막도 2개가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노래를 하면 어른들이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받는 재미에 계속 노래를 했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리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재미난 사건을 만납니다. 제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뭐냐면, 학교 가니까 노래를 선배들이죠. 뭐 형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노래를 하면 또 잘한다고 해주니까 노래를 했다고요. 운동장에서 방과 후에 했는데, 지나가던 선생님한테 귀를 붙잡혀서 끌려가서 회초리를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부른 노래가 난봉제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는 절대 그런 노래 하지 말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에 아버지로 인해서 배운 모든 노래가 지구에서 가장 존경해야 되는 학교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는 나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전 안 했죠.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공부는 제법 했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하시는 날은 집에 들어와서 울었어요. 다행히 한 번도 아버지 그런 노래 하지 말아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양자를 오신 형님, 이게 원래는 사촌인데 집에 양자로 왔다가 이제 파가를 하신 형님 이유재 사셨는데, 그분이 자살을 하시면서 저혈압 쇼크죠, 지금으로 말하면. 오셔서 중풍에 걸리셨고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어느 날인가 혼자 있는데, 집에 동생들도 없었어요. 어쩐 일인지. 그랬는데 연필하고 공책을 좀 갖고 넘어오너라 해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아버님은요, 돌아가실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당신이 부르던 노래를 전부 받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곡을 쓰면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연필로 공책에 쓰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기 싫죠. 왜? 선생님은 이거 하면 안 되는 노래들이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 노래를 아들의 귀에 담아주려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몸을 배 틀어가면서 하기 싫은 노래를 합니다. 듣습니다. 한평천지, 그리고 백발가, 부귀공명사, 이런 단가들, 장여 행상소리 쭉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적다가 진짜 하기 싫어서 배 틀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 그리고는 목련가를 불러주마. 목련가. 그 받아 적어라 했는데 오르시면서 됐다, 잃어버렸다,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얼른 공책을 접고 제 방에 넘어왔고, 그 공책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를 만큼 가볍게 대했죠.
아버님이 아마 그 해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 공책은 없어졌을 겁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공책을 찾아서 챙겨놓게 되죠. 그게 저와 아버지의 소리 인연의 전부입니다. 목련가. 그 노래는요, 제가 34살부터 체록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체록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중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뭐 이름 밝혀도 되겠죠? 공주 북중학교를 진학했다가 돈을 내지 못해서 제적을 당합니다. 제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제적 당한 것에 대한 증명서를 띄려갔더니 없다고 그래서 못 뛴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돼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건강이 좀 나빴습니다. 뭐가 어떻게 나쁜지도 모르고 매우 이상한 증세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농촌에서 어머니께서 아버지 없는 집에 저희를 키우시면서 책을 붙잡고 있으면 들에 가자 소리를 안 하셨어요. 농사일을.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또 책을 읽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는데 친구들은 중학교를 쭉 가잖아요. 그럼 걔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 그게 굉장히 불쌍해 보일 것 같아서 책을 많이 읽으면 걔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짓게임이 책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근데요, 사실 동네에 있는 책을 다 읽다시피 했는데도 진짜 양식이 되는 책이 없었어요. 당시에 1970년대 시골 농촌에는요, 뭐 흔해 빠진 것이 무협지였고요. 그 다음은요, 뭐 아주 저급한 소설책 정도가 있었죠. 근데 친구 이기옥이라는 친구와 이동철이라는 친구가 잘 만났는데 걔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나하고 친구를 잘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 앞에서 한번 그런 소리를 해요. 어른들이 자꾸 책 읽으라고 하는데 야,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앞에 읽고 중간 읽고 끝에 읽으면 내용을 다 알겠다. 그러니까 이기옥이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어려운 책 많아. 그래, 야, 그거 한번 빌려줘봐. 그랬더니 가져온 책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가져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친구한테 어렵다고 하기 싫어서 연거푸 정독으로 3번을 했고요. 국어사전을 놓고 단어를 찾아가며 3번을 읽고 나서 친구에게 떠들 수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버둥거렸다.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은 또 다른 단상이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한 책이다. 이것도 별거 아니다 하는 식으로 친구에게 자랑 삼아 던졌죠. 더 어려운 거 줘. 그랬더니 진짜 어려운 책 주대요. 플라톤의 국가론. 이건 철학이잖아요. 그건 진짜요. 3번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책을 주면서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건 어렵고 이거보다 조금 쉬운 거 없냐? 그랬더니 제 인생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을 빌려줍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연인들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3일 만에 일기를 쓰면서 나는 이 책을 3일 동안 몇 번 읽었는지 모른다. 밥을 몇 끼를 먹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책 한 권만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문학에 미쳐요. 그래서 진짜로 공주문학원 독서실에 가면 책이 많다는 걸 알아서 책을 빌려다 읽는 것으로 17살, 18살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소설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게 결핵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핵인 줄을 모르니까 집이 가난해서 병원을 못 가니까 모르다가 병원을
며칠 품을 파는 것을 모아서 어머니 몰래 혼자 병원을 갔죠. 갔더니 부모 모셔오래요. 그때 엑스레이도 찍고 했어요. 그랬는데 안 모시고 갔죠.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6남매 키우냐고 고생하시는데 돈 없는 줄 알면서 모시고 가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의사가 핀잔하듯이 화가 나서 그러셨을 거예요. 이대로 두면 너 오래 못 산다. 그래 내가 얼마나 사는데요? 그러니까 3년도 못 살아 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서 돈이 없어 병원에 입원을 시킬 정도도 아니고 어머니가 알면 속상하실 테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서 3년 안에 소설 하나 제대로 쓰고 죽자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이동진료 무료 결핵검진에서 결핵이라는 걸 판명받고 제 엉덩이에다가 제가 주사를 놓으면서 병을 이겨냈죠. 그리고 소설이 남은 겁니다. 인생의 딱 한 편. 그렇게 시작한 소설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소설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써야 되는데 습작이 뭔지는 알게 되죠. 뭐 소설 작법을 갖다 공부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 창작론 막 갖다 읽어대고 공부하면서 열정껏 하면서 지식은 쌓여갔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쓸 때에 소재가 무엇이냐 그걸 찾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교도소도 가봤고 물론 봉사자로요. 그때는 그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아원, 정신병원 그런 데를 다니기도 하고 세상에 무전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소설 소재를 찾는데 소설 소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것을 찾게 돼요. 그게 경로당입니다. 노인 어른들한테 가서 인생에 대한 것을 쭉 막걸리라도 받아들이면 내가 소시적이 하면은 역사도 있고요. 이웃집 안학내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을 때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를 만나죠. 소설 소재를 찾는데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가 섹스피어의 명문장도 흉내내지 못하는 깊은 소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시간이 다 됐네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백발가의 첫머리, 충청도 공주에 사는 백발가 첫머리 안일이에는요, 진짜 사랑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죽으라고 구박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200년쯤 문학을 공부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은 아끼는 것인데, 짜릿한 것인데. 죽으라고 구박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소리체록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소설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또 다 됐대요. 오늘 제가 만나는 소리 인생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한 번은 더 해야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 시방, 충청도 사람들 말로 시방, 코로나19, 우리 그냥 털거리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맛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